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보훔을 상대로 5대0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지난 주중에 있었던 바르셀로나전에 좀 안 좋았던 그런 분위기를 다시금 이제 그래도 회복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보훔이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꼴등 1승도 거두지 못한 팀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이 명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거였죠. 이게 아무래도 그 바르셀로나전에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경기를 좀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올라가 있는 장면이에요. 김민재를 비롯해서 뭐 다른 선수들도 올라가 있죠. 근데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이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여기서 압박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훔의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뛰어나가는 공격수에게 한 번에 찔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죠. 공격수가 뛰어나가는데 이 공간으로 일단 패스가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라인이 높을 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수는 달려가고 그리고 수비수는 좀 뒷걸음질을 치면서 오프사이드 라인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격수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스타트를 끊으면서 달려나갔죠. 달려나가면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 선수보다 살짝 먼저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요 달리기 싸움을 했던 선수가 브로신스키라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키가 큰 선수예요. 190cm의 아주 큰 선수인데 김민재 선수가 이 선수보다 당연히 스피드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달려갔을 때 김민재 선수가 요 브로신스키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노이어가 골키퍼 라인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 노이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잡은 다음에 나와서 볼을 걷어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약간 타이밍을 놓치면 노이어가 적절하게 나와서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게 노이어의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노이어가 특히나 이번 시즌 들어서 약간 신체적인 능력이 좀 떨어진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어가 뭐 판단력적인 측면도 조금 뭐 떨어진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튀어나오는 속도라던가 이런 게 약간 느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튀어나오긴 튀어나왔는데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약간 어설프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치고 달려 들어가죠. 공격수가 너무 편안하게. 그냥 사실은 이럴 거였으면 노이어가 나오지 말고 뒤에 머무르고 있고 김민재가 스피드가 더 빠르니까 달려가면서 그냥 공격수를 따라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노이어가 튀어나왔다가 뒷공간을 허용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아주 이제 수비수에게는 또 당혹스러운 장면이죠. 이런 거죠. 노이어가 나왔는데 어설프게 나오다 보니까 공격수가 치고 달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정말 여기서는 공격수를 따라잡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빈 골대에 실점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다행히도 이 브로신스키보다 스피드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달려가면서 따라잡습니다. 이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노이어가 달려 나왔는데 이 정지된 장면에서도 좀 늦은 감이 보이죠. 왜냐면 공격수가 이미 볼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한 다음에 노이어가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어가 달려들려면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약간 첫 번째 터치가 되기도 전에 이미 노이어가 나오면서 볼 터치가 완벽하게 되기 전에 달려 나와서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이미 공격수가 볼을 받아서 전방을 바라보면서 안정적으로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달려 나오니까 이러면 돌파하기가 공격수 입장에서는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여기서 김민재가 달려갑니다. 말 그대로 노이어가 이렇게 열어놓은 이 넓은 뒷공간을 공격수와 김민재가 달려가는데 김민재가 스피드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앞서가기 시작하고 요 이제 볼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민재가 달려가서 가까스로 걷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요 아주 멋있는 요 장면을 이제 보여줬는데 근데 요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정말 이제 뭐 한 골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게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일단은 콤파니 감독의 전술이 수비 라인이 너무 높아서 뒷공간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전술이라는 거. 그런데 뒷공간이 많이 나는 전술인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지금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수비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뒤를 커버하는 것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많잖아요. 더욱더 뒷공간이 많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노이어가 이 뒷공간을 그러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이 뒷공간을 정말 잘 커버해줬던 노이어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김민재 선수의 정말 멋있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게 보훔이라서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걷어냈지 사실은 바르셀로나를 만났을 때 혹은 뭐 다른 이제 유럽의 정말 빅클럽들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저 뛰어나가는 선수가 비니시우스였다, 예를 들어서 음바페였다, 홀란드였다 이랬다면 이러면 또 이제 너무 쉽게 실점을 허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 장면이 멋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수비에 약간의 좀 최근 들어서 안 좋다고 여겨지는, 조금 이제 너무 극단적이라고 여겨지는 콤파니 감독의 수비적인 그런 측면을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뭐 수비를 일단은 잘했어요. 이제 오늘 만났던 공격수 자체도 스피드가 뭐 빠른 유형의 공격수도 아니고요, 브로신스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 이 장면 보시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역시나 좀 올라와 있을 때 김민재 선수가 이제 가장 최종 수비를 보고 있고요, 우파메카노도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였죠. 근데 여기서 뒷공간으로 뻥 이제 걷어냅니다. 이때 김민재가 달려 들어가면서 이 공중볼을 처리하는데 순간적으로 볼이 떨어지는 곳을 완벽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 떨어지는 볼을 한 번에 걷어내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뛰어 들어가는 선수는 있는데 볼이 김민재에게 이미 잘리면서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고, 이 장면도 이제 보시면 공격수가 중앙에 있을 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두 명의 선수가 마크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측면에 있는 공격수가 알폰소 데이비스를 끌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끌어낼 때 순간적으로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이제 김민재 선수가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따라가서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스피드 싸움에서 이기면서 볼을 가져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가 지난 주중에 있었던 바르셀로나전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이 너무 높아서 이게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끌려 나갔을 때 그 끌려 나간 공간이 사실은 문제였던 거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본인이 마크하고 있는 공격수와의 1대1 싸움 이런 것에서는 거의 한 번도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도 그렇고 우파메카노도 그렇고 개인적인 수비 컨디션은 매우 좋아 보여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보움이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걷어냈을 때 최후방에서 김민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볼이 건너왔을 때 공격수와의 1대1 싸움에서 김민재가 빠르게 튀어나오면서 볼을 끊어서 다시금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대1 싸움에서는 거의 안 졌고, 심지어 이제 오늘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신스키 이 선수가 키가 190인 선수거든요. 이 선수에게 이제 한 번에 뻥 때려놓는 장면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요 이제 제공권 싸움에서 김민재 선수가 브로신스키와의 경합에서 대부분의 장면을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제공권, 뭐 스피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몸 상태 자체는 매우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지난 어제 있었던 엘 클라시코 보면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주중에 김민재 선수와의 1대1 싸움에서 사실 거의 단 한 번도 못 이겼다고 보여지거든요. 1대1 경합할 때. 다만 이제 김민재가 레반도프스키를 따라 끌려 나왔을 때 하피냐에게 먹히고 이런 거였죠. 뒷공간이 열리면서 뮌헨이.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어제 엘 클라시코 보면 정말 막기가 힘든 공격수예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들이 그 레반도프스키를 제대로 막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요 1대1 경합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확실히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뭐 경합을 6번을 했습니다. 공중볼 6번, 공중볼을 제외한 이제 지상에서 벌어진 볼 경합이 3번인데 6번의 볼 경합 중에서 5번을 승리했어요. 압도적인 그런 수치죠. 6번 중에 5번을 승리했다. 제공권은 모두 이겼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뭐 다행인 건 아까 이제 그 빈 골대에서 김민재 선수가 골이 들어가던 것을 걷어내는 그런 장면을 보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폼이 좋다는 것에 더해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이제 약간 리스크를 좀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폼은 기본적으로는 매우 좋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김민재 선수가 경기 중간에 한 78분쯤 교체가 됐어요.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볼을 클리어링한 횟수가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김민재고요. 그리고 수비적인 행동, 클리어링, 블락한 횟수, 인터셉트, 태클 이런 것들을 다 합했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우파메카노가 9번, 김민재가 8번이에요. 풀타임을 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오늘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으로는 완벽한 그런 경기를 했던 날이었다. 이 장면도 사실은 인상적이었죠. 이게 이제 그 세트피스를 한 다음에 약간 수비가 제대로 이제 정돈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중앙에 있었는데 보움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김민재가 이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공간이 약간 열렸을 때 김민재가 빠르게 뛰어나와서 이 공간을 커버를 하죠. 만약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약간만 늦었다고 하더라도 약간 늦게 붙으면 볼을 받아서 김민재가 달려나온 공간으로 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데, 김민재가 볼을 받기 전에 빨리 달라붙으니까 여기서 안쪽으로 크로스가 넘어가질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공격수를 괴롭히고 있는 동안 뒤에 있었던 알폰소 데이비스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코망이 내려와 주면서 김민재 선수를 또 도와주고 여기서 이제 상대의 공격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선수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이렇게 운동 능력을 기반한 본인의 일단은 뭐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일단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김민재 선수의 이런 수비적인 측면이 참 좋아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바르셀로나 전에 선발로 나오지 못했었던 무시알라가 오늘은 또 선발로 나왔잖아요. 이 무시알라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컨디션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서 선발로 못 나오다가 이제 오늘 선발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확실히 이제 오늘 경기도 보면 무시알라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가 매우 크다. 뭐 오늘 무시알라가 뭐 득점도 하고 뭐 어시스트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보움의 수비가 잘 정돈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미 5백 그리고 앞쪽에 미드필더 3명 수비 블럭이 촘촘히 있거든요. 근데 무시알라가 볼을 잡습니다. 여기서 수비 라인 바깥에서 그 다음에 앞으로 달려 들어가요. 달려 들어갈 때 미드필더가 나오면서 본인을 압박하고 뒤에 있는 선수도 압박을 하는데, 여기서 무시알라가 상대 선수의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고 돌파를 합니다. 이 촘촘한 수비를 그냥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볼을 몰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어쩔 수 없이 무시알라에게 쏠리겠죠? 모든 선수가 무시알라가 계속 돌파를 하면서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시알라의 힘이죠.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잡으면 상대 수비가 무시알라에게 모두 쏠릴 수밖에 없고, 쏠릴 때 해리케인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코망이 들어오면서 수비를 또 끌고 들어오고, 그 순간 비어있는 공간으로 해리케인이 뛰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무시알라에게 모든 수비가 쏠려 있다 보니까 무시알라가 뛰어나가는 해리케인에게 패스를 밀어주면서 해리케인이 편안하게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확실히 무시알라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차이도 좀 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경기를 봤을 때 일단 이번 시즌도 무시알라의 존재가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뭐 가장 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지난 경기를 보면 무시알라가 없을 때 콤파니 감독의 공격 패턴도 조금 제한적이고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콤파니 감독이 초반에 정말 이제 선수들이 다 컨디션도 좋고 무시알라도 선발로 나올 수 있고 김민재 우파메카노도 컨디션도 너무너무 좋고 막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다 막 잘 돌아가는데 한 선수가 빠지거나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거나 노이어가 불안해지거나 이럴 때 약간 이 전술적인 좀 수정이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늦을 때도 있고 조금 이제 안 먹힐 때도 있거든요. 특히나 그런 경기가 뭐 바르셀로나 전이었고 그전에는 또 뭐 아스톤 빌라 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보훔을 상대로 5대0 엄청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그런 경기들에서 콤파니 감독의 축구가 통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그 축구 자체가 매우 극단적이다 보니까 오늘 다이어가 김민재 선수가 78분까지만 뛰고 약간 휴식을 부여받았거든요. 근데 이 휴식을 부여받을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김민재, 우파메카노, 다이어 중앙 수비수 3명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파메카노가 쉴 때 다이어가 나왔고 오늘은 김민재가 쉴 때 다이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이어가 나오자마자 어쨌든 이 선수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간이 넓어서 김민재나 우파메카노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이어가 잘한다 못한다 이것보다 다이어가 못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나오자마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바이에른 뮌헨 수비가 라인을 올렸다가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었고, 이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좀 끌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끌려나가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다이어가 이제 커버를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을 이제 다이어가 커버를 들어갈 때 공간이 넓은데 순간적으로 이제 민첩성이 좀 부족한 선수다 보니까 달라붙질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 공격수가 편안하게 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달려나가다가 방향을 꺾었는데 다이어는 달려나가고 있고 상대 공격수는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니까 다이어가 편안하게 이게 돌파를 허용하고 말아요. 그래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이 공간을 이제 다이어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순간적인 이 페인트 동작 한 번에 돌파를 허용하는 거죠. 이 공간을 커버하는 걸 다이어가 좀 못하니까. 자세하게 보면 이런 거거든요. 방향 전환할 때 다이어가 이미 달려가고 있고 상대 공격수는 이미 방향 전환을 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뭐 뚫리는 장면이었는데 뚫리다 보니까 다른 공간이 또 나오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보움이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잡았던 이런 장면이 한번 나왔어요. 다이어가 들어가자마자. 이런 걸 보면 콤파니 감독의 워낙에 이제 라인이 높다 보니까 이런 다이어의 조금 부족한 민첩성 이런 것들은 좀 발휘가 되기가 힘들다. 다이어가 이제 지난 시즌은 그래도 좀 투엘 감독이 라인을 내리는 그런 형태를 만들면서 다이어가 가진 능력을 좀 잘 활용을 했거든요. 다이어도 잘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패스를 뿌려주고 롱패스를 방향 전환해주고 이런 건 잘하잖아요, 다이어가. 그리고 제공권 싸움에 강점이 있고. 근데 지금 이 그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다이어의 부족한 운동 능력, 스피드, 민첩성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지난번 경기에서는 이제 교체로 나올 때 다이어가 아니라 고레츠카가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런 이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지금 콤파니 감독의 축구가 참 색깔이 매우 명확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뭐 오늘 경기는 콤파니 감독의 축구가 참 색깔이 명확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일단 김민재의 개인적인 폼은 아주 좋다.